안녕하세요. 차원TV 이은영 원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교정 브이로그 첫 번째 날이에요. 제가 교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왜 여태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됐느냐. 여기 보면은 절단교합이 있어요. 치아 하나 때문에 이거 교정을 사실 결정하게 됐는데요. 아래 치아가 삐뚤삐뚤한 거는 10대, 20대 때도 그랬지만 40대가 되고 보니까 이 정도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여기 치아가 되게 기분 나쁜 느낌이 좀 들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거든요. 누군가 막 누르고 있거나 힘을 좀 받는 느낌이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다, 교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했고요. 제가 이제 진단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제 치아와 교합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들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이 치아들이 20대 때 30대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기분 나쁜 느낌도 안 들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나이 들면서 더 심해졌냐, 더 삐뚤삐뚤해졌냐 하면, 일단 우리 치아들은 기본적으로 노화가 되면, 나이가 들면 이렇게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치과 의사들이 보는 교과서를 가지고 왔어요. 10대 때 치아 각도가 이러이러했던 사람이 30대가 되니 10대 때보다 치아 각도가 앞쪽으로 훨씬 쏠리더라 하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대, 20대시라면 조금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들고 40대, 50대가 되면 20, 30대 때는 많이 삐뚤삐뚤하지 않았던 분들도 굉장히 치아가 좀 뻐들어지는 느낌이 나고 삐뚤어지고 좀 걸리는 느낌도 나고 그러실 거예요. 그거는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치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결정하게 됐고요. 인비절라인으로 교정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저도 진단 과정을 똑같이 거쳐서 치료 계획을 한번 세워봤어요. 교정 진단할 때 여러분들 치과 가시면 대부분 이제 누워 계시거나 뭐 눈 감고 계시거나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진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단 과정입니다. 얼굴 무표정 한번 해보시고 여기는 완전 오른쪽이 좀 더 잘 물리시네요? 오른쪽 할 때 더 세게 온 거 아니고? 오른쪽이 더 잘 물려요. 왜냐면 여기 반대결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왼쪽에 있어가지고 오른쪽이 더 잘 물릴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교정 진단 하셨을 때랑 거의 똑같죠? 동일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 치아와 얼굴을 분석해서 어떤 치료 계획을 도출하게 됐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파노라마 사진 먼저 보면 교정이 어려울 만큼 뭐 치아 뿌리가 짧거나 아니면 잇몸뼈에 문제가 있는 부분 없습니다. 위에 사랑니 2개가 있는데 매복되어 있어요. 교정에 방해가 되진 않기 때문에 이걸 굳이 수술해서 열어가지고 빼지 않겠습니다. 턱관절에는 마모가 좀 있어요. 턱관절 마모가 있는 이유가 아래 앞니들이 좀 삐뚤삐뚤하면서 앞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위에 앞니랑 계속 부딪혀요. 원래는 우리 위에 앞니랑 아래 앞니랑 씹을 때 말고는 만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쉬고 있을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공간이 없이 계속 맞부딪히니까 그 하중이 턱관절로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런 교합 설명드릴 때 요거는 치아가 24시간 스쿼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치아에도 물론 힘든 영향이 있지만 턱관절에 계속 하중을 줘서 별로 좋지 않은 교합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바로 제가 그 교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이랑 돌이 부딪히면은 닳아지는 것처럼 아래 치아가 마모되는 걸로 나타났고, 또 턱관절도 약간의 마모를 보이고 있죠. 옆모습 엑스레이를 보면 우리 윗턱이나 아래턱 돌출 없죠. 저는 제 옆모습 괜찮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불만인 점은 코에서 인중으로 연결되는 이 각도, 비순각이 저는 약간 큰 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인중이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길쭉해 보이는. 그래서 이 윗입술이랑 인중이 조금 경사지게 올라오는 방향으로 교정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치료 계획을 약간 반영해 보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치아 교합 사진을 볼게요. 하악 치아인데 앞니 쪽에 배열될 공간이 없죠. 결국엔 공간이 부족해서 치아들이 앞으로 이렇게 뻗어져 나오고, 그리고 아까 진단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인비절라인 이렇게 스캔 데이터를 뜰 때 치아 모양뿐만 아니라 그 교합 체크도 했었잖아요. 오른쪽이 더 강하게 물려요 라고 스캔 뜨는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오른쪽이 좀 더 잘 물리시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보면 왼쪽은 아래 앞니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아래 앞니 부분이 어금니보다 먼저 닿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확실히 어금니 부위 힘이 더 약하고 오른쪽의 어금니의 힘이 더 강해요.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이거가 나타나는 증상 중에 또 찾아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물면 보이실까요? 여기가 더 볼록하게 올라와요. 오른쪽이 씹는 힘이 더 강하니까 오른쪽에 여기 씹는 근육 있잖아요. 저작근, 마세터 머슬이 더 볼록 튀어나왔어요. 더 많이 발달을 한 거죠. 오른쪽 어금니는 앞니에 영향 없이 왼쪽보다 더 잘 물리니까요. 그리고 아래 앞니는 윗니랑 계속 맞부딪히고 있어서 마모되어 있는 거 한 번 더 체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래 앞니들이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겠죠. 근데 배열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 앞니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배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얻어야 되는 공간이 꽤 많아요. 근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치료 계획 때 같이 살펴볼게요. 위에를 보면 위에 앞니는 많이 삐뚤삐뚤하지 않아요. 그런데 큰 앞니 두 개가 다른 앞니들에 비해서 조금 더 앞쪽으로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에 앞궁을 보면 앞궁이 좁지는 않아요. 그리고 형태도 U자형이기는 하지만 조금 기다란 U자형이에요. 그 이유가 어금니 폭이 조금 좁고 앞니 쪽으로 좀 쏠린 그런 앞궁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금니가 볼 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교정을 하면 앞니 쪽에 배열할 수 있는 공간 얻기도 좋기는 하고, 그런데 제 얼굴의 장점 중에 하나를 웃을 때 보이는 입동굴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입동굴이 뭐냐면 버컬 코리더라고 하는데, 입술에서 웃었을 때 치아 사이로 보이는 어두운 부분 있죠? 요걸 의미해요. 요거는 사람마다 예쁘다고 느끼시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서구권에서는 완전히 막 치아 이렇게 딱 꽉 차가지고 스마일 라인이 약간 이빨 부자 나는 거를 좋아하세요. 이병헌 씨나 뭐 옥태견 씨나 서구권에서 줄리아 로버츠 같은 얼굴. 우리나라에서는 입동굴이 어느 정도 있는 걸 좀 귀엽고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강다니엘 씨나 GD 씨, 트와이스 나연 씨 이런 분들.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이렇게 치아가 꽉 찬 느낌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걸 딱 꽉 차게 하는 그런 교정을 저는 별로 예쁘다고 느끼지는 않아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입동굴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절충선을 찾아서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래는 진단이랑 치료 계획을 이렇게 묶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제 분석을 너무 주저리 오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치료 계획은 다음 편에 또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인비절라인 장치를 이용해서 교정을 할 거예요. 브라켓 없이 제가 이렇게 오더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인비절라인으로 교정을 할 거고, 인비절라인 클린 체크라는 치료 계획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 치료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교정 이야기 아니고 다음 제 교정 브이로그 두 번째 편 인비절라인 치료 계획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